반갑습니다. 소라기 아빠입니다. 지난 시황 영상을 찍었던 부분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마일스톤에 해당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서 후속 시황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인데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분할 매도는 지능순입니다. 발표 순서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수는 사실 명확합니다. 기존에 이제 1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이 구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볼 건가, 120선 돌파를 앞두고 내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할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121선을 넘어가는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는 말씀을 이제 굳이 드리지는 않았지만 현재 구간을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뻐 보이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주봉상 이거 수렴 차트 아니냐. 왜냐면 지금 이제 빨간 선은 21선, 파란 선은 121선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은 이거 정배열 초입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향후 장세를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불과 2달 사이에. 개인적으로는 반등을 이제 준비하는 구간에서 좀 적절하게 시황 영상을 좀 남겼다는 부분에서는 좀 의의가 있고 뭐 수익도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나왔고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이제 현재 수준이 반등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목표 반등치가 저점 대비 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반등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 돌파해야 될 목표치가 있고 최악의 추세 하락으로 전환하는 기준인 저점이 있는데 지금이 사실상 거의 중간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신규로 뭔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내 단가가 여기에 위치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무조건 상승이 나간다. 무조건 하방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위치도 이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양방이 다 열려 있는 위치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구간은 채널링이 지금 형성이 됐냐 안 됐냐 지금 이거를 갈리는 구간에서 채널링 안에서 지금 흐름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사실 누가 와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제가 뭐 지수를 맞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수 상황에 맞게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제 포트폴리오랑 현금 비중을 이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냐. 어떤 때는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 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물러나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취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끝에 이제 텔레그램이랑 블로그에서 변동성 관련돼서 기존의 지수 신호등을 약간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수 신호등 같은 경우는 너무 그 뭐라고 할까요? 고저가 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초록불은 무조건 뭐 좋게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변동성에만 좀 집중해서 좀 표현을 하는 걸로 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노란불 상태에서 변동성 자체는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검은색으로 해서 올라오면은 이제 이 구간은 약간은 과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약간 과매수 구간에 많이 근접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장 자체가 과연 좀 어떤 장이냐. 일단 수급부터 보면은 이제 왼쪽은 코스피, 오른쪽은 코스닥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이 뭔가 주도해서 사는 장세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극단적으로 움직였던 반도체랑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애들이 음, 뭐라고 할까요? 뭔가 큰 변화가 있기보다는 기존 거를 좀 파는 장세라 그래야 되나? 좀 많이 지쳐서 하락을 한 다음에 올라오니까 좀 반등에 파는 이제 그런 수급 움직임들이 좀 많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서 조선도 그렇고 일부 섹터들이 조금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물론 조선은 코스피에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건 어쨌든 로봇, 조선, 뭐 변압기 뭐 이런 쪽인데
종목 수로 따지면은 어쨌든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이제 조금 수급상으로는 주목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수급이 한쪽 수급에 의해서 공격적으로 팡팡 터지는 그런 장세는 사실 아니었어요 올해는. 특히 이제 기관 움직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헷갈리는 게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 기준으로 해서 좀 집중해서 가는 것 같고 개인은 이제 약간 좀 테마 베이스로 가는 것 같고 그런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옵션까지는 조금 공개하기는 그렇고 선물까지만 이제 굳이 보면은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물이 어느 정도는 들어왔는데 이게 그 꾸준하게 이제 추세를 잡고 들어왔기도 왔다기보다는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누적 순매수 기준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선물을 꾸준히 매수하면서 우리 시장 자체를 사는 움직임은 사실은 아니에요. 특히 코스피는. 물론 이제 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나 이제 기관으로 해서 좀 저평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물도 지금 같이 사는 구간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한국에서는 외국인 포지션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평가를 하면은 코스피는 일단 현재 상황까지는 아직까지 뭔가 폭발적인 수급이 늘어나고 있는 장세는 아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게 개인들이 현물을 많이 사면서 외국인들이 지수 단위로 해서 조금 먹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코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 그런 시장입니다.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은 항상 이제 신용잔고 같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수가 반등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신용잔고 조금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신용잔금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로봇이나 일부 뭐 그 아직 이제 대선주는 안 움직였고 뭐 재건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부 테마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는 그런 애들이 있으면서 신용잔고가 좀 늘어나는 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의 피크치 즉 시장의 고점을 부르는 그런 신용잔고가 있었던 23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요. 근데 이때는 주도주가 있었죠. 2차 전지 같은 걸로. 근데 지금 장세는 이때랑은 좀 많이 다른 게 순환매 장세에 가깝습니다. 어떤 날은 조선 오르고 어떤 날은 반도체 오르고 어떤 날은 재건 오르고 어떤 날은 대북주 오르고 어떤 날은 대선주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대장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가 없어요. 물론 이제 추세 기반으로 하는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먹을 거 많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주도했을 때 들어가는 그 개인의 자금은 사실 추세 추종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한 번 사서 박아놓고 뭔가 이제 주가가 내가 산 가격에서 두 배, 세 배 이상 나갈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대한 자금이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의 자금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이제 짙은 빨강은 고객 예탁금인데 예탁금도 지금 아주 많이 늘지는 또 않았어요. 물론 이제 앞서 이제 신용자금이 더 중요한 시장이기는 한데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은 결국 고객 예탁금이라는 거는 중장기 자금에 가깝습니다. 중장기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을 많이 넣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ETF라든지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좀 큰 단위의 좀 장기 자금에 가깝거든요. 근데 23년, 24년에도 저런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냐라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큰 금액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부동산만큼 장기적으로 해서 박아놓고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금액은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제 저도 이제 전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업이 지금 뭔가 단기로 해서 순환매를 치기에는 사실은 괜찮은 장세예요. 먹을 거 계속 나오는 장세기는 한데 시장에 대한 장세를 항상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장세가 내가 예전에 겪었던 23년, 20년, 21년 같은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냐? 그거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좀 그사세 장세에 가깝다. 그러니까 주식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만 신났지 실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22, 23년, 24년에 들어갔던 애들이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돈이 좀 묶여 있는 장세에 가까운 거죠. 근데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지수가 올라가는 장세는 바닥에서 외국인이 사고 중간에서 기관이 펌핑을 하고 그 펌핑에 힘입어서 개인들이 장기 자금이 옮겨져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서도 봤지만 지금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많이 사고 있냐? 조금 이제 현물 기준입니다. 현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뭔가 좀 상승세양을 준비하는 느낌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지금 뭐 중장기 기준으로 피날레다. 단기 피날레 나왔으니까 이제 장 처박을 일 남았다. 이런 개념은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양방이 다 열려 있는 장세잖아요. 이따 시나리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좀 애매해요. 일단 시나리오 부분을 하나씩 보면은 이제 기존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코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 추세선을 기준으로 이 추세선을 올라갈 거냐,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위에서 상방 수렴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대선이 결정되는 시점이나 이제 공매도 재개가 결정되는 3월 31일까지 해서 이 부근에서 상방 수렴이 진행이 되느냐, 그러면서 시총 최상위권 순위가 변동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도 섹터가 나오는지, 그리고 대선 관련된 변수가 나오면서 장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였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약간 다른데 120선을 넘지만 이 저항 추세선에서 밀려서 내려오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상방 추세 수렴이랑 뭐가 다르냐고 하면은 이 상방 수렴 구간에서는 이 상승을 지속시켰던 주도군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세를 뜻합니다. 뭐 지금 얘기하면 뭐 조선, 로봇, 뭐 재건도 있었고 뭐 이런 애들이 정말 쭉쭉 가는 거죠. 그냥 한마디 여기서 상승 파동을 짧게 수렴이 나오고 그냥 추가적으로 뻗는 걸 얘기를 하고, 저항 추세를 받고 내려오는 거는 한마디로 이런 대장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쉬면서 기존에 나왔던 뭐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금 안 움직였던 주도군들이 있어요. 장 초반에 움직이면서 뭐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등등 해가지고 다 뭔가 주도군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장세로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올해 초반에 반등이 너무 세게 나왔는데 얘네들 적당히 눌림 나오면 들어가야지라고 보는 일종의 간보기 장세가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간보기 장세 때 3월에 이제 뭔가 좀 대외적인 그 대외 대내적인 변수들 확정되고 여기서 수렴 나왔다가 주도군이 설정되면 이제 그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장세가 진행이 되는 거죠. 약간 템포가 다릅니다. 1번과 2번 시나리오는. 그리고 3번 시나리오는 이제 조금 1번보다는 조금 약한 거죠. 왜냐면은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그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개미들이 너무 들어왔다 이거죠. 쉽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이 눌리는 강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해서 이 전저점을 위협할 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2번과 3번은 사실 저점에 대한 높이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신용자금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온 상태도 아니고 삼성전자나 기타 대형주들이 지금 뭔가 변동성을 많이 보인 상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거는 조금 가능성이 낮을 것 같고요. 지금 1, 2번 중에 1, 2번이 조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 때 이제 4번이라고 해서 121선이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중장기 물량을 저 같은 경우는 매도를 실제로 진행을 했고, 어느 정도는 단기 물량은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요. 물량 정리는 어느 정도 했고, 수급과 관련돼서도 이 구간을 이제 저항으로 인식을 하고 이제 실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기존의 수급 뭐 여기서 산 게 지금 뭐 의미 있게 팍팍 들어온 게 아니니까 여기서 파는 것도 의미가 많이 없죠. 그래서 사실 4번 시나리오도 그렇게까지 효용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현 시점을 택한 거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저항 추세에 인접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갈지 아니면 이제 처박을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시황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방이 다 열려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디서 저점 나와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포트폴리오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 구간에서 조금 힘을 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으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한번 챙길 때가 된 것도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조금 전술적으로 유리한 구간이 있습니다. 가령 여기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도 올라가는 것도 바로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한번 쉬는 타이밍이 있을 텐데 이 쉬는 타이밍에서 내가 조금 주도주에 집중을 해서 이제 트레이딩 스탑을 걸고 뭔가 불타기 매매를 해서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내려왔을 때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내가 사고 싶은 걸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체를 할 수도 있고. 근데 현금이 없으면 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옵션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포트폴리오 점검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종목 관련된 얘기를 하나하나 할 텐데 이제 작년에 이제 종목 라이브 때도 얘기를 하고 올해도 한번 이제 지나가듯이 얘기는 했는데 최근에 올라온 종목 중에 기간 조정이 조금 애매한 상태에서 올라온 종목이 있어요. 원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조정이 길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이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을 앞에서 많이 온 구간이 이제 얼마나 되냐 그걸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 기간 조정이 많이 나온 거는 아니다. 그래서 반등이 조금 급한 편이기 때문에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수 반등이 조금 이제 급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은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빌미가 지금 현재 말이 많은 트럼프가 될지 아니면은 대선이나 실적이나 중국 관련된 변수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업과 관련 없는 외생 변수에 관련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당장 오늘만 해도 한화그룹 같은 경우가 어쨌든 조명을 받으면서 리레이팅 된 거잖아요. 하나그룹 주식들이. 근데 아무런 뉴스도 없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런 일들이 당분간 조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만약에 상방수렴이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환 메타가 안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순환 메타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고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구간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계속해서 순환 메타가 이어지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조금 장세의 난이도가 지금부터는 좀 높아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뉴스나 펀더멘탈과는 상관없는 메타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적이 잘 나오는데 왜 주가가 안 가지? 실적이 안 나오는데 왜 주가가 가지? 이런 퀘스천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장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서 지수를 어떻게 봐야 되는데라고 이제 향후 신규로 해서 시나리오를 세우면은 극단적인 두 가지밖에는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고점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채널링을 가느냐. 근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급한 면이 없지 않고 사실 좀 정규적인 기술적 분석을 카운팅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중간에 있는 고점을 한번 터치를 한 거잖아요. 이쪽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점을 찍고 여기서 이제 저점을 한번 높이는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게 사실 정석이기는 합니다. 근데 국장 특유의 이제 쏠림 장세라든지 아니면은 순환 메타에서 좀 집중 장세가 된다고 하면은 이 급등 장세의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근데 이 부분은 바로 눈에 띌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기존에 봤었던 2차 전지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면 2차 전지만 올라가는 이런 느낌의 장세가 있거든요. 그 장세가 요 코스닥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전투에 이겼으면 전리품을 챙기자입니다. 이거 사진은 과거에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이제 일본이랑 싸우던 이제 미군들이 일본도를 수거해서 가는 모습인데요. 이게 표정 보면 굉장히 밝죠. 이 일본도가 실제로 참전 군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갖고 와서 나중에 그 고가에 파는 게 좀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약간 미국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그런 사무라이 문화에 대한 집중이 막 피었을 때라 굉장히 좀 대중들에게 좀 인기가 있었던 아이템이었다고 합니다. 전리품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별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장 특성상 좀 장기로 뭔가 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제 어떤 매매가 스타일이 옳다 그르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좀 중요 분기점에서는 조금 현금을 좀 마련하는 그런 좀 유연함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